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 오늘은 작년 10월에 개봉한 이제 보이후드라는 영화를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이 영화는 그 제작 기간이 꽤 길어서 12년이죠. 꽤 길어서 어떤 1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낸 영화로 해가지고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러닝 타임이 165분인데도 이게 제작 기간이 12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그토록 긴 시간 안에 어떤 특별한 사건 없이 한 가족의 이제 성장 과정을 담아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영화인데,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찍어가지고 보여주려 하는 어떤 감독의 메시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감독이 비포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독립영화계의 그 대표 감독 리처드 링클레이터인데, 이 감독이 그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의 현실적 시간하고 어떤 러닝 타임하고 어떤 일치시키는 그런 연출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영화가 이제 12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영화에서 12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압축했을지, 그 연출 방식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생각보다 평범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또 파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들을 그냥 순차적으로 나열한 어떤 그런 구성 방식이고요.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하나의 시퀀스로 해가지고 모두 12개의 시퀀스가 모여가지고 12년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 감독 인터뷰에서 이제 보니까 12년 동안 이제 매년 한 번씩 모여가지고 15분가량의 분량을 이제 촬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촬영장의 어떤 그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2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절날 한번 모이듯이, 매년 보는 거니까 또 그만큼의 정도 쌓였겠죠. 배우들, 스태프들, 뭐 감독까지. 근데 이런 방식의 구성은 어떤 가족사의 어떤 한 부분만을 이렇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12년을 이제 공평하게 배분했다는 점에서 리얼리티를 만들어내기엔 굉장히 충분했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평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영화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뭐 그런 이유가 나오겠죠. 이 지루할, 이거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이런 영화들이. 그냥 뭐 굴곡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공감하고 어떤 리얼리티를 그려내기 위해서 감독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상적인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면서도 그 에피소드들이 이제 관객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영화 초반에 이제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누나와의 다툼, 뭐 이런 것들, 뭐 친구들과 몰래 란제리 잡지를 보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 시절 누구나 겪었던 어떤 평범한 일상들인데요. 이런 일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자신 또 추억하게 만든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관객이, 그리고 관객과 등장인물 사이 어떤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또 도와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계속해서 이제 이혼과 재혼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이혼과 재혼은 12년의 가족사의 삶의 굴곡을 나타내기에 가장 이제 평범하면서도 이제 공감할 만한 어떤 소스로 작용하고요. 이혼과 재혼을 통한 환경의 변화는 어떤 극의 지루함을 달래죠. 극의 지루함을 달래고, 동시에 관객에게 이제 오버스럽지 않게 어떤 연민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관객은 환경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가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겪는 변화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내가 겪었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들이고, 그들의 이제 적응은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왔던 삶의 일부분이자 리얼리티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영화 안에서는 굳이 큰 사건을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뭐 누가 죽거나 하진 않고요. 12년 동안 이제 등장인물들의 어떤 죽음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어떤 평범함 속에서 굴곡 일어나는, 그것이 이제 영화를 오히려 지루하지 않게 만들고 리얼리티적 요소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12년 동안이라는 어떤 그 12년 동안 같은 배우들과 호흡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았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일단 이제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도록 어떤 소품과 대사를 이용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잘 표현했죠. 네. 뭐 해리포터 신드롬 같은 거, 시대별 게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9.11 테러에 관한 언급, 뭐 버락 오바마를 지지하던 어떤 아빠, 그리고 페이스북 등등.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12년간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갔던 어떤 배우들의 모습, 뭐 이거는 뭐 어떤 이전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떤 분장과 효과로도 나타낼 수 없는 리얼함의 극치죠. 예. 하여튼 이런 효과들이 그 12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이런 12년의 가족사를 짧은 시간 안에 잘 녹여낼 수 있었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선별된 시퀀스들 사이에 생략된 공백들이 좀 많거든요. 이 영화는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친절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시퀀스를 어떤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앨범에 있는 사진처럼 한 부분만을 딱딱 떼어서 12년을 보여주기 때문에 공백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설명 없어도 어떤 이런 리얼리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들의 삶을, 공백들을 상상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장면이었는데, 영화 후반부에서 이제 메이슨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가는 날 이제 엄마가 울면서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엄마가 막 울면서 그리고 또 뭔가 있을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장면이 조금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로지 이제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삶을 살아온 어떤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 그런 것도 있었고,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가 이제 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삶의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어떤 허무함이 잘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를 정의하자면, 뭐 정의라기보다는 좀 해석을 하자면,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인생을 정의한다, 약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네.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난 이제 미래로 이어지는 이렇게 선이 아니라 점 같은 찰나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만들어진다, 찰나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 영화는 이제 우리가 감독이 12개의 시퀀스로 구성한 메이스의 삶의 일부분인 조각들의 어떤 나열로 메이스의 삶을 보여줬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세월을 살면서. 하지만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선별적 기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정의할 수 있죠. 예. 영화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요.
바로 이제 메이슨이 이제 어떤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순간을 기록하는 그런 장면들, 어떤 그런 것들 자체가 그 연속성 안에 어떤 순간성을 강조한 감독의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 영화 마지막에 이제 빅밴드에서 메이슨하고 그 사진에서 보듯이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 메이슨하고 니콜이 나눈 대사가 이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하냐면, 니콜이 뭐 흔히들 이런 말을 하지, 이 순간을 붙잡으라고. 난 그 말을 거꾸로 해야 될 것 같아. 이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 거지. 그러자 이제 메이슨이,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순간이라는 거는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잖아. 이런 대사들 곱씹어 보면은 결국 순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순간이라는 건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도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그 현재에 몰두해야지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을 모여서 삶을 이룬 영화 보이후드였습니다. 영화를 수다로 만나는 시간, 영화보다 수다였습니다.